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억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어젯밤 늦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까지 내야 하나?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실은 협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까지 밀어붙인 데는 이제 총선이죠, 총선. 1년 6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략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전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발걸음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해임 건의안을 했다. 이제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전쟁이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놓고 양측이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다음은 뭘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순서입니다. 1년 6개월 뒤에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가져갈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적폐청산과 경제 살리기 이 부분이 이제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런 순서입니다. 사실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 지금 갑자기 드러난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 결과 이제 그 부분을 외교 참사다라는 것으로 가져가면서 무슨 외교 참사가 있었습니까? 외교 참사가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이 부분을 해프닝이 아니고 외교 참사로 가져가면서 자막 조작을 하면서 외교 참사로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예정에 없던 박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됐다.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사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한동훈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이 먼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임 건의안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탄핵이 가장 중요한데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는 탄핵이 가장 중요한데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 아니고 이번에도 해임 건의안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엊그제 열린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이 결정이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 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라고 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임 건의안 정도는 또 트집을 잡아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 민주당의 손을, 국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뒤집어 엎은 것,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진 장관은 한동훈 장관 탄핵으로 가는 그 전 단계로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MBC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누구나가 들어보면 맥락상 미국 의회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국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한 부분인데 왜 저렇게 곧 들통이 날 것인데도 자막을 조작을 하고 민주당은 MBC의 자막 조작 내용 그대로 선전선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주당과 MBC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정에 없던 이 외교 참사로 가져가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 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리하더라도 이걸 외교 참사로 가져가야 됐다는 것이죠. 외교 참사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해프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 외교력이 문제가 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곧 들통이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막을 조작한 것이다. 하나 둘씩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과 MBC 간부 쪽에서는 충분히 협의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 22일 새벽 6시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 7시, 8시 사이에는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자막을 조작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박진에 이어서 한동훈 또는 이상민도 뭐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임 건의안 탄핵으로 밀어붙이면서 내년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흔들기, 탄핵 이야기까지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국회 권력을 놓고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로서는 낼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뭐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 그 다음 경제 상황, 민생이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총선에서 맞부딪히게 될 텐데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지금 뭐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라든지 성남FC 부분이 거의 뭐 하나둘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가 적용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승부를 펼치게 될 텐데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세련되게 자신들의 전략을 국민들 앞에서 펼쳐나가느냐도 중요하고 결과물도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 왜 외교 참사지? 해프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왜 외교 참사가 되지? 왜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까지 낼 일이지? 금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갈 일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진, 한동훈 장관 이렇게 뭐 해임 건의안 탄핵을 내면 이재명이 저지른 저 많은 혐의들은 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가? 이게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뭐 어쩔 수 없는 길로 갑니다. 전쟁의 길로 가는데 이 민주당의 전쟁의 길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첫 단추부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일로 해임 건의안까지 내야 될 그런 일이었나? 그러면 이재명이 저지른 저 많은 혐의들은 덮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여권과 민주당 야권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쟁의 첫 출발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었습니다. 이 부분 여론이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